저는 지금 주성 엔지니어를 갖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는 14,800원이고요. 비중은 20%인데 네. 회사가 보면 재무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은데 이게 좀 안 가서 네. 회사가 아직 거기에 올라타지를 못하는 건지 네, 착각하고 아니면 계시는 겁니다.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네,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회사가 좋은데 주가가 안 간다라고 하기 전에 내 회사, 이 투자한 회사의 차트를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회사가 네. 간다 안 간다 전에 일단 주가가 한번 갔냐 안 갔냐를 봐야 돼요. 갔으면 얘는 다 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불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재무제표를 보고 아무리 봐도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주가가 안 가죠? 얘 좋아질 거라서 갔다고 이미. 좋아질 거라서. 그러니까 2023년 지금 2022년에 좋아질 거라서 2021년부터 22년까지 주가가 5,000원부터 27,000원, 3만 원까지 6배가 올라갔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뒷북 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뒷북을 친다. 좋아진 걸 사는 게 아니라 좋아질 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24년, 2025년이 좋아질 걸 사야 되는데 아니 지금 좋은데 왜 주가가 안 가요 하면은 이미 해먹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사실 거품이 빠져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내려갈 수밖에 없고 안 갈 수밖에 없고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안 가는 거고요. 좋은 기업은 맞기 때문에 얘가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만약 여기서 지금 실적이 늘어난 데서 또 늘어나거나 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2024년과 2025년은 어떻게 되냐면 또 주가가 다시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좋아질 거니까. 이해가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판단해야 되는 건 재무제표를 보니까 좋은데요가 아니라 앞으로 업황을 보니까 좋아질 건데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 전문가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미래인데 그죠?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 사장님도 앞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고 믿고 좋아지게끔 만들고자 하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게 되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좋은데 왜 안 가죠? 라고 하는 거에 해답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사실은 뭐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이제 뭐 반도체 뭐 전공 장비도 만들기도 하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만들게 하고 뭐 태양광 그런 쪽으로도 엮여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 자체가 향후 조금 멀리 봤을 때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사 오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감산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감산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말은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는 말이니까 물건이 안 팔리면은 굳이 생산을 안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가라고 하면 지금은 약간 어두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고 앞으로도 안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좀 버텨질 텐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계속해서 해내고 있고 평택 공장도 지금 돌려내려고 하고 있고 더 증설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이 괴로울 수는 있으나 향후 한 2024년, 2025년을 바라보고 투자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얘는 반도체 말고도 다른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사실상 들고 갔을 때 불리하진 않으나 이 어둠이 어디까지 짙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이하, 뭐 8,000원 이하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좋아서 좋은데 왜 빠지지가 아니라 한탕 해먹은 걸 샀기 때문에 다시 한탕 해먹으려면 힘이 필요하겠고 힘을 모아야 되겠고 파티 준비를 하고 잔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준비 단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준비 단계. 그 준비 단계 때 사셨으니까 왜 안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왜 파티 안 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파티 이미 이전에 끝났고 다음 파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투자는 타이밍 싸움이에요. 엇박자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청자님께서 시간을 조금 좀 이렇게 기다리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싶다면은 본전쯤 한번 이렇게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반등 나왔을 때 전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이제는 준비가 끝나고 파티가 시작하기 전쯤에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투자인 거지 지금부터 사서 들고 갈 이유가 저는 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투자를 잘 못하시거나 다른 종목을 사거나 그냥 나는 뭐 여기저기 신경 쓰는 게 좀 싫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나쁜 기업이라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다가 10,000원 이하로 내려오거나 8,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이 기업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기까지 밀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8,000원까지 떨어지거나 한다 하더라도 저는 겁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야 한다. 나중에 파티를 위해서 좀 더 모아놓고 비중을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상승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승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오래 걸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추가 매수를 하면 알겠습니다. 될까요가 아니라 오래 걸린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한 3년은 바라봐야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드림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시크릿이 15% 5,100원. 15% 5,100원이고요. 네.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해도 될까 싶어요. 아니요. 일단 그 보안 관련주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드림 시큐리티가 실적도 상당히 좋아져 있는 상태고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상담했던 종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상담했던 종목은 뭐 약간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래 걸릴 것 같다인데 보안 관련주는 오래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파티가 열리기 바로 직전 같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보안 관련주는 어찌됐든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당연히 필요한 분야인 거잖아요. 그죠? 네. 보안이 필요하잖아요. 뭐 로봇이 발전을 한다든지 자율주행이 발전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누가 해킹해가지고 로봇으로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건 자꾸 이렇게 필요한 산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드림 시큐리티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약간 불안한 게 지수예요. 지수가 빠지면 얘가 좋고 나쁘고는 상관없이 그냥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빠지게 된다면 얘는 다시 한번 지금 올라가는 거 최근에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수가 빠지면 또 2,500원, 2,300원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 안 종목이 빠지고 딱 가면 중요할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자, 지금 이 종목이 중요할까요? 지수가 중요할까요? 지수가 예. 네, 그럼 지수를 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저는 지수가 바닥 잡은 것 같지도 않고 추가 하락이 한번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하락을 하면 얘가 빠질 거니까 그럼 지수 빠졌을 때 얘를 추가하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얘를 얼마 보고 있지 정도에? 말고 지수를 보고 있다가 지수가 바닥을 잡으면 추가하면서 하는 게 맞아요. 추가 하락이 없으면은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 거고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얘가 2,500원 무너질 거니까 그때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추가 매수는 어쨌든 간에 싸게 사면 좋은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좀 더 기다렸다 하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거는 추가 매수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쭉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컴투스 컴투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8853 15%. 68853 15%. 혹시 월요일에 저랑 상담했나요? 다른 종목으로? 아니요, 안 했는데요. 일단 이거 추가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죠? 네네. 비중, 그러니까 분할로 들어가셨나 봐요. 지금부터. 2%씩 이렇게 네, 쪼개서. 그런 식으로 분할로 모아가신 것 같네요. 뭐 매수가를 보니까요. 그리고 가격 자체가 저기 한번 8만 원대 여기 언저리부터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나요? 9월, 네, 10월 이때부터. 네. 뭐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없죠? 그냥 저는 차트 보고. 네, 차트 보고 차트가 저점 무너지면 사면 안 되는데 저점 무너지는 그걸 2%씩 모아가는 건 저는 정말로 차트를 공부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공부한다면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게 이건 월가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증권사에 취직한 신입 사원한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점 무너뜨리면 손절하라라고요. 그러면 교과서 차트 책을 아무거나 사서 한 번만 딱 보면 저점 무너지는 종목 사지 마라. 저점 무너지는 종목은 떨어지는 칼날이다. 잡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차트를 보고 샀다는 말은 공부를 안 하시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저점이 무너지는 종목은 추가 하락을 암시하고 추가 하락을 예고하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 무너지는 종목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일단 들고 있는 사람조차도 손절해라 하는 판국에 여기서 2%씩 모아가는 건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진 않네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자리는 저는 그렇게까지 옳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요. 고점을 뚫은 종목도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고요.
저점을 무너뜨린 종목도 반등이 나와서 그 자리를 맞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저항 지지 개념이라고 하는데 저점이 73,000원대, 뭐 75,000원대 이 정도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지고 나면은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일시적인 반등에서 보통은 여기까지 맞고 떨어지는 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데 그 이상 뭐 10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 고점까지는 올라가기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일단 운이 좋으면 사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추가 하락 두드려 맞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것이 너무 대가가 벌이 너무 크잖아요. 오랫동안 물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안 들어가는 게 상책인 거예요. 운이 좋으면 득 볼 수도 있지만 안 좋으면 너무 오랫동안 물려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매수 타이밍 상으로는 정말 최악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점 무너진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계시기 때문에 단기 반등 나오면 본전에서 일단 빨리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량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다른 게임주로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점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빠진 종목들은 괜찮아도 저점 무너뜨리는 이런 타이밍에 있는 종목들은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막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10개 종목 중에 8, 9개는 그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생하실 이유가 저는 없다 생각하니까 본전에서 전량 매도하시고 다른 게임 관련주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임 관련주로 투자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